연 기자, 오늘은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나요? 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네. 아시안 게임 막바지에 야구 결승, 축구 결승, 또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투혼 그러니까요. 막 그때 응원하던 바로 그때 응원하느라 너무 바빴던 주말이었죠.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전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무장 정파 네. 하마스 간의 전쟁이 벌어진 거죠.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사실 반세기 넘게 지속돼 네. 온 이슈이고요. 중동 지역 중에서도 분쟁의 땅 중에서도 분쟁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쟁의 진행 상황과 배경 그리고 의미까지 오늘 키워드 바사삭을 통해서 5개의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바로 첫 번째 키워드는 아이언돔입니다. 아이언돔. 네. 아이언돔 이제 이스라엘의 요격 무기 체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이언돔 말 그대로 철로 두른 돔이다. 뭐 이런 뜻이죠. 방패막. 그만큼 하늘에서 날아오는 로켓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로 주목받았던 게 바로 아이언돔이었습니다. 아이언돔이면 요격률이 상당히 높아서 이스라엘이 엄청 자랑하던 무기 체계예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이른바 그 반유대주의 세력에 맞서겠다면서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언돔을 개발했는데요. 요격률이 90% 이상을 기록했고요. 정말 높네요. 예, 지난 5월에는 10발 이상의 로켓이 날아왔는데 이거를 동시에 요격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 당시에 도합 270여 발의 로켓이 날아왔는데 이 중에 단 3발만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속수무책으로 뚫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켓 공격을 제대로 막지 못했던 거죠. 바로 많은 언론들이 그래서 아이언돔이 왜 무력화됐느냐 그 원인으로 이른바 벌떼 공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벌떼 공격. 네. 벌들이 막 날아오듯이 엄청 많이 쏟아 부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마스는 개전 첫날 지금 보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2,500발에서 최대 5,000발 가까운 로켓을 퍼부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5,000발이요? 있는데요. 와,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이 아이언돔 레이더가 미사일이나 포탄을 분당 200발까지는 탐지 추적이 된다고 합니다. 네. 200발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네. 1분에 200발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한 번에 수천 발이 날아오니까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평소 한 200발 정도면 우리가 이게 최대치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넘어버리니까 이제 그렇죠.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진 거고 그만큼 피해도 컸던 거군요. 맞습니다. 더구나 발사 당일은 이스라엘의 국교인 유대교의 안식일이었고요. 이런 대규모 로켓 공격 외에도 패러글라이딩, 또 오토바이 등을 활용해서 직접 무장대원들이 이스라엘 영역 내부로 들어오기도 했고요. 네. 이렇다 보니까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기습 공격에 전혀 예측을 못하다가 당한 피해다 보니까 이스라엘판 9.11 테러 사건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10월 7일 당시 개전 상황 모습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이 연이어 날아갑니다. 토요일 아침 난데없는 경보에 거리를 나서던 이스라엘 시민들은 서둘러 몸을 피했습니다. 이날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를 향해 2,500발이 넘는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날아온 로켓으로 최소 6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도 2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가자 지구 인근의 오파킴에서는 분리장벽을 넘어온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고 이스라엘 군인들과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테러범들이 지상과 해상, 공중으로 침투했다며 최소 7곳에서 테러범들과 이스라엘 군인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분리장벽으로부터 80km까지 지역에 대해 특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민간인의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오늘은 이스라엘의 점령을 끝내는 위대한 날로 이스라엘의 범죄를 끝장내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대대적인 공세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장미안 나는 미미님이 모사드의 허도 찔려서 더 여파가 크다고 하죠. 라고 정보전에 하셨고. 실패했다 이런 보도 네. 많이 나왔습니다. 와일드플라워님이 아이고 어쨌든 전쟁은 안 됩니다. 네. 박인규님이 왜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납치하냐. 네. 납치당하면서 풀어달라고 애원한 여자분 영상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전해 주셨는데 네. 저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마스가 이렇게 대기대적인 공격을 감행했을까?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뭐 좀 네네. 분석이 나왔나요? 일단 큰 틀에서는 대내적인 요인, 대내적인 요인. 대외적인 요인 뭐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대내적인 요인부터 좀 짚어볼 텐데 이것도 좀 층위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기 전에 미리 좀 알아둬야 할 배경 지식도 있습니다. 네. 바로 그거를 다음 키워드에서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 네. 저희 지도가 준비가 돼 있나요? 가자 지구. 네. 저희 보시면 노란색 부분. 노란색 네. 팔레스타인 남서단에 있는 구역이죠. 네. 북동쪽에 있는 서한 지구와 함께 네. 팔레스타인 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인데 네, 네. 이번 전쟁을 주도한 하마스의 근거지기도 해요. 네, 지금 저 지도에서 저 노란 구역과 저 빨간 구역이 어떻게 생기게 됐느냐 이거를 사실 다 설명드리려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요약을 해서 한번 네. 두 번째 키워드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역사적 배경을 알려면 먼저 반유대주의부터 알아야 합니다. 반유대주의, 네. 유대인들을 반대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사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 만행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유대인은 자신의 근거지를 잃고 수천 년간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았죠. 네. 그러면서 여러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반유대주의, 유대인 탄압 이런 걸 피해서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하고 싶다는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떠돌이 생활 청산하고 우리들만의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바로 이걸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시오니즘. 예, 그러니까 유대인판의 내 집 마련 프로젝트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런 시오니즘을 신봉하는 유대인 세력을 시오니스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오니스트들이 자신들의 국가 건설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요. 근데 당시에 이제 영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도 좀 수세에 몰립니다. 근데 1차 대전은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엄청난 이 물량을 쏟아붓던 소모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폭약을 대량 생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1차 대전 때도 상당한 인명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병력도 갈아넣고 탄약도 갈아넣고 이러던 시기인데 영국이 폭약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이 있었습니다. 뭐죠? 그게 바로 아세톤입니다. 아세톤. 아세톤이면 보통 이제 저희 손톱에 매니큐어 지울 때 네일 아트하고 이렇게 잘못되면 지우고. 아니면 뭐 이렇게 여기 뭐 사인펜 자국 지울 맞아요, 때 뭐 맞아요. 이럴 때 쓰는데 이게 무기 제조에 사용되는군요. 근데 이게 뭐 조금 만드는 거야 뭐 만들어 쓴다고 하는데 이거를 폭약을 대량 생산하려면 아세톤도 대량 생산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유대인 과학자가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걸 영국에 건너가서 전해주죠. 영국 입장에서는 전쟁 승리에 크게 기여한 거죠, 유대인이. 그렇죠. 바로 그 과학자가 누구냐? 하임 바이츠만이라는 과학자입니다. 하임 바이츠만. 그렇죠. 근데 이 바이츠만이 시오니스트였어요. 아. 내 집 마련 너무 하고 싶어하는 시오니스트. 근데 영국 입장에서는 자기를 도와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묻게 됩니다. 얼마면 되겠니? 너 뭐가 필요하니? 네 소원 뭐야? 그쵸. 뭐 해줄까? 그러니까 바이츠만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 설마 네. 뭐라고 했을까요?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쵸. 뭐 이렇게 한 건가요? 저 마포구의 재건축 아파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네. 바이츠만은 과학적 성과를 통해 영국 정계의 거물들과도 이제 가깝게 인맥을 텄고요. 네. 유대 국가 설립을 해달라고 민원을 넣은 거죠. 쉽게 말해서 비유하자면. 네. 그런데 영국이 또 이걸 받아줍니다. 그 아이고. 민원을.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벨푸어 선언이 되겠습니다. 벨푸어. 이거 영국 관료 이름이잖아요. 영국의 외무장관인 벨푸어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 국가 건설을 약속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게 1917년입니다. 근데 영국이 이제 이 지역에 대한 위임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몽골에서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여기 예전에 원나라 때 우리가 다스리던 곳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국가를 세울 거야 라고 하면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못 있죠. 예. 원래 있던 사람들 아니 그게 옛날에 있었던 어디 역사책에 있었던 건데 그렇죠. 갑자기 와서 땅 내놔라 여기다 나라 세우겠다 그러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원나라는 그나마 가까운 거예요. 2000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정착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아랍 민중들이 일단 반발을 했고요. 네. 더구나 이스라엘이 있는 그 예루살렘 지역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성지가 모두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양보할 수 없는 땅이 있는 하필 그 곳에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한 게 1948년입니다. 우리보다 건국이 늦죠.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누구요? 아세톤을 발명한 바이치만. 바이치만이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 돼요. 자기가 민원해갖고 이제 왔잖아요. 어쨌든.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 반발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슬람권 국가들 아랍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사실 벨푸어 선언 이전에 영국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영국이 아랍 국가들에게는 1차 대전에 우리한테 협조하면 아랍 국가를 팔레스타인에 건설해주겠다 약속을 했었거든요. 영국이 또 영국이 그러면 양쪽에 다른 얘기를 한 거네요. 여기다가는 이거 해준다. 여기 저기다 제한테 해준다. 근데 땅은 하나인데 양쪽에 다른 약속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서로 그리고 영국은 책임을 안 진 거죠. 그러니까 서로 무자비한 전쟁으로 치달았었는데요. 그게 바로 1차 중동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 이제 무슬림 형제들인 거죠. 네. 일제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기기 힘들었겠죠. 거기 주변 국가들이 뭐 요르단부터 그렇죠. 해서 이집트까지 다 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수세에 몰리는데 이걸 이스라엘이 악착같이 막아냅니다. 그러면서 이게 1차, 2차 중동 전쟁까지 계속 거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혼자 힘으로 그거 다 막아낼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네. 미국의 병력, 물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미국에 대한 적개심도 생겼던 거고 이 과정에서 이제 원래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전쟁의 격전지였던 곳입니다. 실제 가자 지구 위치도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있잖아요. 네, 지금 지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요. 지도가, 지금 네. 예, 저기 노란색 왼쪽에 약간 파란색 음영 칠해진 부분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집트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가자 지구는 서쪽으로는 이집트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56년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게 되고요. 다시 1957년에는 이집트 영토가 됐다가 또 다음 전쟁인 1967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뺏어오고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 몰아내려고 중동 국가들이 1차, 2차, 3차로 계속 치고받으면서 가자 지구 줬다 뺏었다 하면서 그 접경지대니까 그렇죠. 그렇게 오다 가다 했던 땅이 이제 가자 지구인데 1967년에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시나이 반도 땅까지 수에즈 운하 있는데 이집트의 영토를 네. 한참 더 들어온 데까지 더 넓은 영토를 가져가게 됩니다. 아랍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몰아내려고 하다가 그렇죠. 더 붙인 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좀 밀어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땅을 떼주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영토는 점점 넓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에 자연스럽게 이거 다 누구 탓입니까? 이거 뒤에서 미국이 이스라엘 비호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반미 정서가 중동 지역에 싹트게 된 측면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다가 90년대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들어서게 돼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어찌 보면 현실론입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없앨 수 없는 이상 그리고 세계 최강 90년대가 이제 미국 국력이 전성기던 시절이잖아요. 세계 최강 미국이 버티고 있는 한 우리가 지금 없앨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가자지구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쪽으로 가는 듯 했어요. 평화협정도 맺고 이스라엘하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기 침체가 심각해집니다. 이스라엘의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평화론자, 공존론자들이 설 자리를 잃습니다.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민심을 잃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다 똑같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무장 투쟁 단체에 불과했던 하마스를 원내에 입성시킵니다. 원내 과반 다수석으로 하마스가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원내 진출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가 단순한 무장 단체, 무장 세력이 그렇죠. 아니라 무장 정파라고 부르는 이유네요. 정당입니다. 정당이네요. 그리고 심지어 2006년에 여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집권 여당. 예, 지금은 야당이고요. 네. 그래도 지금도 정당이죠. 그게 그래서 2006년 총선거에서 정권을 잡고요. 그러면서 이 정권 잡으면서 하는 취임 일성이 무장 투쟁 이어가겠다. 이스라엘과 전쟁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거 잘 어르고 달래서 90년대 중반에 평화협정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정권 교체로 인해서 다시 이제 반이스라엘 세력인 하마스가 들어서게 되니까 더 강경한 봉쇄 정책으로 맞서게 됩니다. 힘 대 힘으로. 네. 그러면서 2008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중동 전쟁도 이제 몇십 년간 있었던 거고 2008년 이후부터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양상이 몇 차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국제부에서 보통 야근하고 네. 이제 국제부에서 있을 때 보면 네. 사실 외신 보도들이나 영상들이 네. 계속 들어오는데 네. 이쪽 지역의 분쟁 영상들, 뭐 자살 폭탄 테러, 맞아요. 뭐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분쟁이라는 말로는 이곳에 일어나는 거를 뭔가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중동의 화약고다 이런 수식어가 계속 따라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내 온건파들은 이스라엘이 좀 양보를 한다면 팔레스타인 이제 분리 독립을 좀 허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지만 하마스 이런 쪽은 이걸 용납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마스가 지배하고 있는 이 가자 지구 지역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를 테러리스트로 규정을 하고 네. 가자 지구를 아예 봉쇄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군사 공격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 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희생됩니다. 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지구 전면 봉쇄 선언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봉쇄가 이번에 됐고 뭐 전기까지 끊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일단 봉쇄 상황 담은 리포트 짧게 보면서 이야기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이어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건물들이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려 잔해만 남았고 숨진 가족의 시신을 확인한 유족들이 울부짖습니다. دايما كنت تقول احنا نتغدى الحقوا ولادكم هالقيتة الحقينا يا جنين.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가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아무것도 반입될 수 없는 전면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אנחנו מטילים מצור מוחלט על העיר עזה. אין חשמל, אין מזון, אין מים, אין דלק. הכל סגור. 당장 부상자들을 치료할 의약품이 부족한 병원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القطاع الصحي يئن تحت ضربات هذا الحصار. الكثير من المستهلكات الطبية والأدوية والأجهزة غير متوفرة في قطاع غزة.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스라엘이 굶주림을 전쟁 무기로 쓰고 있다며 전쟁 범죄라고 규탄했고 유엔도 인도적인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Relief and entry of essential supplies into Gaza must be facilitated, and the UN will continue efforts to provide aid to respond to these needs. 17년간 이어진 봉쇄 정책으로 세계 최대의 감옥이라고 불리던 가자지구. 이제는 최소한의 지원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면서 이곳에 거주하는 230만 주민들의 생존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스트 골드님이 네. 열린 감옥이라니 그냥 감옥이다. 네. 2차 대전 때 나치에게 당한 거 팔레스타인에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비판을 하셨고 그런 비판도 실제로 있습니다. 네. 예. 하이어님이 그래도 땅은 뺏었지만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살게 해줬어야지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아, 박인규님 저 검은 연기들이 민간인들의 아픔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 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네. 이렇게 무방비로 이런 무력에 이제 폭력에 노출돼 네.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데 바로 이게 이제 아까 말한 하마스가 이번에 공격 도발을 한 대내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공격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이 외에도 정치범 처벌을 굉장히 엄격하게 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인티파다라고 부르는 민중 봉기 당시에 이제 그때 어린아이들이 이스라엘 군을 향해 이렇게 돌 던지는 모습이 되게 상징적인 그 포토로 많이 회자가 됐거든요. 네. 돌을 던지다가 걸려도 우리로 치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이 돼서 징역 10년. 이게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이 받는 형이 이렇습니다. 돌 초등학생, 던지다가. 중학생이. 예. 어린아이도 이런 식으로 정치범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구속된 사람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렇게 구속된 사람이 지금 5천 명 정도가 이스라엘에 구금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하마스가 공격한 뒤에 인질을 납치해 가면서 구속된 수감자와 인질을 맞교환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댓글 반응대로 이스라엘이 먼저 지나친 탄압을 해서 그게 쌓인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내적인 요인 중에 하나, 이 그동안 쌓여있던 이스라엘과의 갈등, 탄압이 원인이 됐다는 게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꼽는 첫 번째 원인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보니까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생들도 관련해서 성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딱 제가 말씀드린 이 시각에 동조해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 내 35개 학생단체가 이번 하마스 공격을 지지하는 성명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미국 정치권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네. 아니 지금 테러리스트를 우리 명문대학교 학생들이 지지를 한다고? 그만큼 사실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새로운 국가 유지를 위해서 유지했던 어떤 강경 정책들이 기존의 아랍 민중들을 탄압했다는 인식이 미국 내 지식인 계층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국제 여론, 지금 말씀드린 그 어찌 보면은 팔레스타인 민중의 우호적인 여론을 좀 흔드는 일들이 이번에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세 번째 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테러 만행이 네, 되겠습니다. 테러 만행. 이건 이번에 하마스가 자행한 일들을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 알겠다. 이스라엘이랑 피로 얼룩진 역사도 알겠고 뭐가 억울한지도 알겠다. 그리고 하마스 니네가 무장투쟁을 통해 뭘 얻으려고 하는지도 알겠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번 하마스의 공격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네. 바로 그 방식이 무차별 테러라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민간인을 상대로 네. 어린이도 가리지 않고 네. 노인, 여성 굉장히 노려서 네. 어떻게 보면 테러 만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맞아요. 이스라엘의 유대교 명절을 축하하는 음악 축제장에 이제 기습 공격하는 모습이 네. 이제 전해졌고 현장에서 시신이 대부분 민간인입니다. 260구나 발견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요. 네. 그런데 이 음악 축제에 대부분의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네. 어떤 상황이었지? 당시에 이 상황이 뭔가 심했겠구나 싶지만 가늠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건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난 뒤에 이제 차량 블랙박스랑 CCTV들이 수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의 만행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한 당시 마치 사람을 사냥하듯이 살해하고 있는 장면들이 담긴, 물론 이제 방송이라 일부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관련 영상 짧게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동이 터오는 하늘 위로 보이는 희미한 점들은 다름 아닌 패러글라이딩으로 접근한 하마스 무장대원들이었습니다. 아직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슬렁어슬렁 걸어서 축제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지만 총소리가 잇따르자 전력으로 뛰면서 날아오는 총알을 피했습니다. 하마스는 도망치는 민간인들을 사냥하듯 쫓아다녔습니다. 한 하마스 대원은 총을 쏘면서 차량 사이에 숨어있던 사람을 위협해 끌어냅니다. 뒤에는 죽은 것처럼 웅크리고 있던 남자가 주위 상황을 살피려고 고개를 들었다가 하마스 대원에 발각돼 사살됐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차 안에 있던 여성을 끌어내고 가방을 약탈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인근 버스 정류장에선 비무장 상태의 남성을 군홧발로 걷어찹니다. 그리고는 대피소 안에 있던 남자를 향해 고함을 치고 이 남자가 나오지 않자 대피소 안으로 수류탄을 던져 넣습니다. 그 순간 숨어있던 남성 한 명은 수류탄을 피해 빠져나왔지만 하마스 대원들은 그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합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수류탄을 던져 넣었던 대피소 내부는 희생자들의 피와 파편 자국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행사장 주변에서 하마스에 의해 희생된 시신 269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Bodies all places for the slaughter. The slaughter us there. They didn't care if you are a man or a woman, you are young or old man. 휴대전화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하마스의 잔인한 민간인 살해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제적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영상들이 이제 휴대폰 맞아요. 또 이제 블랙박스 CCTV 이런 영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네.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지금 하마스에 대한 국제 여론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뿐 아니라 이제 어제 공개된 영상을 보면은 어린이가 납치된 상태로 이제 하마스 대원의 자녀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이제 매질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 또 80대 노인을 골프 카트에 싣고 다니는 모습, 또 여성 대상으로 한 또 성범죄의 정황이 보이는 영상들. 또 하마스는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를 또 누가 고발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SNS에 지금 올립니다. 또. 네. 그러면서 지금 뭐 소위 선을 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공분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제 집단 학살로 보이는 현장이 공개되기도 했잖아요. 네,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았던 이스라엘 남부의 집단 농장에서는 무더기 시신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집안에서 일가족이 몰살한 사례도 확인이 됐고요. 한 농장에서는 제가 참 입에 담기도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아기 시신만 49구가 발견되기도 네. 하고 심지어 아기를 참수했다는 지금 목격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건 자국민에 대한 집단 학살이다. 일단 이렇게 규정하면서 지금 공세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또 이제 대규모 보복을 예고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와 관련한 소식은 바로
다음 키워드를 통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네 번째 키워드가 지상군 투입입니다. 네,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해서 미국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황을 좀 체크하려고 전화한 거겠죠. 근데 지금은 협상할 수 없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가자 지구에서 지상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죠. 네, 사실은 이 비슷한 상황이 이제 2001년 9.11 테러 당시에도 미국 민간인들이 항공기 납치 테러에 의해서 수백 명이 숨지는 장면이 전 세계에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아프간에 파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프간에서 20년 전쟁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 당시에 미국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미국이 당시에 워낙 패권이 강했던 이유도 있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개전 명분이 너무 명확했던 측면도 있었거든요. 이거 딱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었다는 거였는데 지금 이스라엘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전면전을 불사해도 딱히 말릴 명분이 좀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네. 복수를 꿈꾸는 자는 무덤을 2개 파야 한다고 하죠. 네. 상대의 무덤과 내부무. 네. 전쟁에 승자는 없습니다 하셨고 네. 진재웅님이 양측 다 비극이네요. 가슴 네. 아프네요 네. 하셨고 미라클님도 세상은 점점 진화한다는데 악인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지상군 투입되면 인명 피해가 더 발생하는 거는 불가피하잖아요. 네, 일단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들여보내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들의 영토에 들어온 하마스 대원들부터 이제 제거 작전에 들어갔었는데요. 여기에서 발견된 시신만 1,500구였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이제 숨진 대원들이 네. 아직 가자 지구 내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제 내부에 지금 하마스 대원들이 대략 한 2만 명 정도 있는 걸로 추정되거든요. 이제 내부에 지상군 투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명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민간인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자 지구가 오랜 봉쇄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되게 한정돼 있는 반면에 출산율이 되게 높습니다. 네. 인구는 그 안에서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상당히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자 지구 사진들을 보면은 건물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전투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시가지 전투 일단 피하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민간인인지 그냥 주민인지 아니면은 하마스 대원인지 우리가 과거 전쟁 역사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민가에 숨어든 적들을 제거하면서 무고한 민간인 학살이 이어졌던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거기다가 지금 하마스 대원들이 인질까지 붙들고 숨어 있는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계획대로 하마스 대원들을 소탕한다. 사실 이 과정에서는 민간인과 인질 피해를 감수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마스는 인질 살해하겠다 이런 위협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만약에 공격에 나서면 인질들을 한 명씩 살아야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현재 가자 지구 내에 붙잡힌 인질이 대략 한 150여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중에는 이스라엘 국민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멕시코, 브라질, 태국, 미국인들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하마스가 인간 방패 전술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불사하게 되면 하마스가 인질들을 희생시키면서 또 항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긴장이 더욱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 방패라는 말이 너무 참혹한 것 같아요. 인간 언론들이 방패라는 말 좀 자체가. 직관적이니까 네. 좀 제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르는 돌리님이 이스라엘이 백린탄 사용했다는 뉴스도 나오던데라고 네. 하셨는데 이 와중에 이스라엘이 밤사이에 가자 지구에 대한 전기 공급까지 완전히 끊었다는 소식도 들어왔어요. 네, 어젯밤까지 집계된 걸 보면 현재까지 사망자가 2,300명. 양측이. 이건 아까 전에 그 1,500구 시신과는 무관한 피해 집계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이제 물하고 전기가 끊기니까 이제 가자 지구에 230만이 살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 230만이 다 전투원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죠. 그중에 한 1% 정도만이 이제 하마스 무장 대원들인데 1%를 잡기 위해서 지금 99%까지 다 지금 생존권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건데 이 하마스의 잔인한 범죄, 뭐 그 전에 이스라엘이 제공했던 원인 제공, 다시 이스라엘의 보복, 이 보복에 의한 하마스의 재보복. 지금 뭐 이런 피해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악순환인데 네. 어떻게 보면 하마스가 이렇게까지 무례한 공격을 감행한 이유 아까는 이제 대내적인 네. 얘기를 했는데 네. 또 이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중동의 화해 무드를 좀 깨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많은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어요. 화해 무드를 깨려는 거다. 사실 최근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중동 전쟁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죠. 아랍 국가들은. 왜냐하면 침략자라고 봤으니까. 네. 근데 이집트가 미국 중재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우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슬람 성지가 있는 이슬람권의 리더격인 국가인데 이 사우디가 자신들이 핵 개발을 허용해 주는 조건으로 이스라엘과도 손을 잡겠다는 의사를 펼치면서 사실은 이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네라고 했었던 중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우디까지 이스라엘과 수교를 하게 되면 중동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팔레스타인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팔레스타인 중에서도 특히 하마스의 경우에는 입지가 굉장히 좁아질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자로 보고 있는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제 사우디도 인정하고 그럼 자신들이 목소리 내고 자신들의 편 들어줄 국가가 그만큼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규모 분쟁을 유발해서 이런 화해 무드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던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AP 통신 보도를 보면은 이집트 정보 당국이 하마스 공격을 미리 이스라엘에 알려줬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그래서 이제 준비하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사실 내부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여름부터 반정부 시위로 네타냐후 총리가 퇴진 압력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왜 이집트 정부를 그럼 무시한 건가? 그래서 뭐 일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내부의 혼란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예견된 공격을 애써 무시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도 일부 전문가들이 내놓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이스라엘의 어떤 대내적인 요인 중에 하나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이번 하마스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대외적인 요인 두 번째로 보자면 사실은 이렇게 아이언돔을 무력화할 정도로 수천 발의 로켓, 그게 뭐 싸구려 로켓이라고는 하지만 그거 수천 곱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그럼요. 들어요. 네. 이거를 준비할 수 있었던 건 사실 당연히 이란의 경제적 도움이 있었을 거라는 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실제로 BBC 방송에서는 이란의 도움을 받았다는 하마스 관계자 인터뷰까지 나가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사우디가 있고 네. 또 이란이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같은 이슬람 국가라고 해도 종파가 다르잖아요. 네, 사실 뭐 오늘 종파까지 설명드리긴 좀 짧은 시간이지만 이슬람은 이제 수니파 국가로 사우디는 분류가 되고요. 이란이 시아파의 시아자. 리더격인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니파 국가인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는다? 그것도 미국 주도로? 지금 보면은 트럼프 때 이미 다른 모로코나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었어요. 네. 이집트, 모로코 등등에다가 사우디까지 다 수교를 맺고 이란만 싹 빼놓고 가게 되면 사실 중동 내에서 이란이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중동 정책에 의해서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이거 좀 판을 흔들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하마스가 어찌 보면 좀 사우디로 인해서 자신들이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서의 고립을 두려워했다면 이란은 중동 전체에서 자신들이 어떤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란이 결국 하마스를 또 뒤에서 지원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이와 관련한 분석 보도 짧게 이어서 보고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네. 피 흘리는 민간인 여성을 차로 납치하는 하마스 무장 요원.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인질로 잡은 건 이례적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전쟁 범죄를 벌인 배경에 대해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이 수십 년간 겪어온 이스라엘의 만행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أولاً إن تهديد غزة ومقاومتها وشعبها هو لعبة خاسرة. 1947년 팔레스타인을 내쫓고 건국을 강행했던 이스라엘. 이후 양측의 분쟁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에는 이스라엘이 17년째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생필품 반입을 통제하는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쳐 갈등을 키웠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말 이스라엘의 극우 시오니즘 정권이 들어선 뒤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동예루살렘의 이슬람 성지에 경찰을 투입해 예배 중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체포하는 등 종교적 도발로 하마스를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이번 하마스의 공격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폭스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 움직임을 꼽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20년 이슬람권 국가인 바레인, 모로코 등과 관계를 정상화했고 최근에는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에 대한 이슬람 국가들의 지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중동 평화 무드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목적에 하마스가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란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마스를 규탄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하마스의 이번 공격이 무리수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뉴욕타임즈가 칼럼을 통해서 하마스 이런 전쟁의 확전이 하마스가 원하는 구도다. 네. 이거 막아야 된다. 중재 나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이사나님이 이런 분쟁 뒤에는 미국이나 이란 같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고 이게 부정적인 여파는 평범한 국민들이 짊어지게 맞습니다. 되는 짐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확전을 막아보려고 노력들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은 지금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중국 상대하기도 힘들고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돈이 막 나가고 있고 근데 여기다가 지금 이스라엘까지 지원하려니까 사실은 좀 미국 입장에서도 좀 곤혹스러워지는 상황인데 네. 일단 미국은 국무장관을 현지에 파견하고 정보자산 또 항모 등의 전략자산을 일단 전개하면서 좀 눈여겨볼 점은 이번 사태가 전쟁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건 테러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전쟁이면 가겠지만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개입은 안 한다는 의미인 거고요. 그래서 미국은 자신들의 지상군은 투입하지 않는다.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또 뭐라고 했냐면 이번 사태에 이란이 개입한 직접 증거는 없다고 오히려 이란을 변호하는 듯한 말을 미국이 먼저 하고 있어요. 예. 심은정 님이 네. 이란은 어떤 입장이냐 네. 인정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란도 이번 사태에 대해 개입은 공식적으로 부인했잖아요. 네, 이란도 선을 긋고 거리두기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서로 개입해야 되고 이게 일이 커질 거라는 두려움인 거고 이건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 없다고 밝혔던 이유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미국이 그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순간 이건 3차 대전이라 불가능하다라고 언급했었거든요. 뭐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확전을 좀 자제하는 모습 이제 주변 국가들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서방 언론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한편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했던 사우디는 그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편이야라고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히긴 한 상황입니다. 사우디 입장이 좀 난감해 보이더라고요. 사우디는 사실 2030년에 이제 막 국제 올림픽 행사도 개최해야 되고 또 저기 월드컵 개최해야 되고 또 엑스포도 유치해야 되고 네옴시티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지금 막 핵 개발도 하고 나름 이제 차세대 빈살만의 뭔가 구상을 굉장히 막 벌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손잡고 현실론적으로 좀 가려고 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했다고 해서 지금 하마스 편을 든 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빈살만 왕세자가 팔레스타인 민중의 편이라고 했지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말은 명확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수니파의 리더격으로서 좀 원론적인 입장 표명을 한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가 그럼 대놓고 이스라엘 편 드는 거냐 했을 때 그건 분명히 아니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흐름에 제동이 일부 걸린 것도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동 정세 자체가 워낙 이게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복잡하게 흘러 가다가 문제는 이게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이제 문제일 텐데요. 그거는 마지막 키워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바로 마지막 키워드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용어죠. 맞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 그리고 물가 상승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합성어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현상. 근데 바로 이 용어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중동 이 사태가 이제 확전될 경우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그쵸. 이런 보도가 막 나오고 있어요. 이 중동 전쟁이 처음이면은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겠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뭐 너무 이미 여러 차례 만났기 때문에 과거의 선례들이 있죠. 그렇죠. 이걸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대충은 예측이 가능한 건데요. 1970년대의 중동 전쟁 당시에 아까 이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아무리 때려도 지금 함락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 그러면은 앞으로 미국이랑 유럽에 석유 안 팔아. 이러면서 석유 수출을 제한했거든요. 이게 바로 석유 파동, 영어로 오일 쇼크가 벌어졌던 게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예전에 기사나 뉴스를 보면 오일 쇼크 당시에 석유 파동 당시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당시 우리도 충격이 상당히 컸어요. 굉장히 컸고요. 당시에 유가가 오르면서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가 되고 물가도 우리도 두 자릿수 막 오르면서 그때 막 인플레와의 전쟁을 벌였던 시절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하마스 공습 직후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습 이후에
이틀 만이었던 지난 9일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4% 이상 올랐고요. 가뜩이나 유가가 최근에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었던 찰나에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인상 압력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제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이 산유국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스라엘이나 하마스가 전쟁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기름 파는 나라들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란은 산유국이거든요. 근데 이번 전쟁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하니 이란이 세계 8위 정도 되는데 야 그럼 이란이 혹시나 개입해서 커지면 이거는 석유 루트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고요. 불안 심리가 올라가겠네요. 그다음에 이란이 지키고 있는 이란 그 혁명 수비대가 지키는 그 앞바다가 호르무즈 해협인데 이 해협이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는 길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나 이란이 여차해서 이 해협을 봉쇄한다라 치면 사실은 물류가 막히거든요. 길목이 막히는 그렇죠. 거네요. 예전에 수에즈 운하에서 화물선 하나 좌초되니까 막 난리 났던 적이 있었는데 빈 돌아가고 그렇죠. 물류 비용 급상승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원유 자체에 대한 공급량 감소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런 물류 충격도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이 시장에 좀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요. 맞아요. 타격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오는 기름 전량 수입이지만 그중에 거의 70% 가까이가 중동산입니다. 최근엔 더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지역 정세 불안은 우리한테는 직접 타격이 될 수 있고 일본은 9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일본도 그래서 막 양쪽에 전화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인근 에너지 수출입에 문제는 없지만 네. 분쟁이 지금 장기화할 걸로는 보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주변국들의 개입이 늘면서 확전이라도 될 경우에는 우리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이제 원가를 직접 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도 나빠지는 7, 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에 담아봤습니다. 앞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네요. 더구나 또 미국 대선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하마스 공격으로 바이든이 엄청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란의 동결 자금 풀어줬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지금 비판도 받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평화협정을 추구했거든요.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면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출마하는 상황에서 거 봐라, 내 뭐라고 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치 공세 발언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면 사실 미국 대선이 우리 나라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대선이라는 루트를 거쳐서 건너 오다 보면 우리의 대외 정책, 안보 정책, 경제 정책까지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우리 입장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사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녀세상님이 자원으로 세계를 흔드는 국가들이라고 하셨고 네. 페인 M님이 우리나라는요 대책을 준비 중일까요 하셨는데 네. 저희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정리해 볼까요? 네, 5개의 키워드 보시면요. 일단 아이언돔,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유격 무기였지만 뚫렸다. 그 뚫린 배경에는 벌떼 공격이 있었다. 그리고 알아둬야 될 용어 가자지구, 오랜 역사를 지닌 영토의 쟁탈전이 있었던 좀 피로 물든 땅이었다. 그리고 오랜 봉쇄가 있었다. 네. 그래서 하마스가 무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곳이기도 하다. 다만 그렇게 해서 나온 하마스의 무장 투쟁 방식이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잔혹하고 민간인 가리지 않는다. 그렇다 네. 보니까 만행이라는 이제 수식어가 붙으면서 국제 여론은 나빠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여론을 힘에 업고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감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한 번의 비극을 낳을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는 유가 상승이나 또 전반적인 교역 감소 등을 유발하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건 우리에게도 남일이 아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 바사사 MBC 염기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